다음 주제는 이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걸 좀 전문가분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요거는 뭐 조성규 박사님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이 동일하게 같은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너무나 자주 바뀌고 조변석계라고 하죠.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데다가 그것이 어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영향 속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정부는 마음이 급하고 일정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가격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수요는 투기 세력의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고 공급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공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급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초저금리 이야기도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초저금리, 지금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상의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경우에 만일에 정부가 대출 문턱을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많이 높여놓지 않았다면요. 서민이나 저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혹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정부가 여러 가지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통화량 3,000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중에 우리가 보통 유동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1,1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조라는 단위가 되게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정부와 유사한 성격 혹은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참여정부 시절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중의 부동자금이 얼마였느냐? 380조에서 최대 430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의 유동성의 사실 파악된 것이 약 한 1,100조라고 하는 것이 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규모는 약 참여정부의 3배에 해당되는 데다가 도저히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저는 넘어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추가적으로 또 추가되면 지금 여러 가지 위기적인 경제 상황에서 재정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풍부한 불 뗄 수 있는 연료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공급이라는 부분을 지금 정부나 많은 분들이 신규 주택의 공급에만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제가 볼 때 공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신축 주택,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지만 지금 가능한 한 10년 이내의 아파트 혹은 5년 이내에 아주 신참 어떤 깨끗한 아파트를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 있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국토부와 민간 부동산 124와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인허가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공사를 통해서 완공된, 즉 준공된 물량이 작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4만 5천 호가 넘었다. 4만 8천 호인가요? 자, 입주 물량이 올해 약 한 4만 2, 3천 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부동산 114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서울 시내의 아파트의 경우에 입주 물량, 완성된 입주 물량은 약 2만 5천 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2만 3천 호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21년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또 절반 가까이로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반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죠. 12,000호에서 13,000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들고 현금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대출 문턱 필요 없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막상 눈앞에 보이는 완성된 아주 새 집은 아주 적은 상황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재고주택이라고 해서 기존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을 충분히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하나의 대체제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시중에 중요한 공급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각종 대책 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매물 잠김이라고 하고 있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6월 30일 지나고 7월 달 되면서 전부 710 대책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많은 매물들이 6월 30일까지 아까 의사결정을 하시고 난 뒤에는 대부분 정렬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당분간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가지고 있겠다는 홀딩하는 쪽으로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일단 이 재고 물량들이 거래 잠김,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신규 물량도 나오지 않고 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다른 요소들 아까 초저금리의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향후 2년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우리 뒤에 있다. 아니, 만일에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신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도 마음만 급하고 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전 청약제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많이 저는 현혹시킨 측면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세종시로 국회나 이런 것을 다 옮겨가고 청와대를 옮겨가고 나면 3기 신도시는 뭐가 됩니까? 아무 쓸모없는 데다가 거기에다 바깥에서 지어놓는 그게 오히려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 3기 신도시와 세종시 이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딴 그런 양방향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판단하실 때 미래의 정부가 약속한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상황과 한 1, 2년 정도 제가 중장기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의 판단에서는 1, 2년 동안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시장의 동향들을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